일상생활에서의 많은 어떤 섬세한 부분들이 다 도파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생활 패턴이랄지 마음가짐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 병의 좋은 쪽으로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건 꼭 필요합니다. 생활 처방이라는 표현은 제가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파킨슨병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을 먹는 거, 약을 드시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제 요거 위주로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도파민이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운동뿐만 아니라 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어떤 섬세한 부분들이 다 도파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생활 패턴이랄지 마음가짐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 병의 좋은 쪽으로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처방이라는 그런 용어를 덧붙였는데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활 처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이라는 건 뭐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파킨슨병의 경우는 좀 더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뇌는 우리가 이게 물에 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분이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만 뇌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폐물들이나 여러 가지 독소들을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만 풀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피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을 좀 가장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파킨슨병 환자분들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거의 압도적으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킨슨병의 뭐 아주 직접적인 발병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변의 문제 때문에 더 줄이게 되는, 더 안 마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더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물을 자꾸 안 드시려고 하는데 뭐 1리터 이상 추가로 드십시오 하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물을 드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렇게 혈압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죽염을 좀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조금 소금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물을 더 땡기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입맛을 잃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럴 때는 물도 그렇고 일반 식사도 그렇고 조금 입맛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좀 달달하게 먹는 거거든요. 이게 당뇨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다면 조금 더 달달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 물에다가 약간의 꿀을 타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좀 더 목넘김도 좋고 자연스럽게 더 양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물 대신에 딴 거 음료수를 마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인 뭐 녹차나 홍차나 이런 뭐 보이차나 이런 차 종류에 생각보다 카페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인들은 자꾸 소변을 바깥으로 빼낸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 차는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니까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그걸 물 대신 드시는 건 좋지 않다. 조그만 생수병에다가 우리가 약을 드시면은 약을 보통은 이제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3번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약 드실 때 물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약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거와 별개의 물을 드셔야 되는데 이런 조그만 병이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따라 가지고 이거를 그냥 내가 오전 중에 다 마신다, 오후 중에 다 마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물통을 놓고서 그걸 하루를 다 마신다고 하면 나중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나눠서 그 시간대마다 일정한 양을 내가 다 마신다. 그렇게 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저녁에는 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밤에 야간요 때문에 갑자기 뭐 한 번에 뭐 1리터씩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량씩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소변도 이게 굉장히 파킨슨 환자분들이 원활치가 않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변하고 소변인데요. 대변은 변비, 소변은 이제 빈뇨와 급박뇨인데요. 변을 보고자 하는 욕구는 느끼는데 막상 화장실 가면 안 나오고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변이가 느껴진다 해도 그냥 바로 화장실에 가려고 하지 말고 집안에 계신 경우는 조금 참았다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시간 자체도 안 좋지만은 변을 그렇게 찔끔찔끔씩 보는 것이 이런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한 번에 볼 때 양껏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변이 쌓여 있다가 변을 쭉 밀어내야만 보거든요. 장의 운동에 의해서 그거를 이렇게 밀어내는 훈련도 되는 거고요. 최대 이틀 내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봐라. 이렇게 여러모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변비에 좋다는 건강식품 먹어도 안 돼요 라는 사람 중에서 제가 물을 더 많이 드시라고 할 때 의외로 변비가 풀린 경우가 있어요. 음수량을 늘리는 것을 첫 번째로 해보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급박뇨가 섞여 있으니까 얼른 가고 하는데 너무 자주 가서 찔끔찔끔 보는 것보다 조금 참았다가 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소변은 참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 파킨슨 환자의 경우는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뇌의 문제로 인해서 방광이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 이상으로 과민한 거라서 이런 경우는 그냥 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 간격이 늘어나고 한 번에 보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급박뇨가 있으신 분 중에서는 이제 신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기저귀를 차서라도 훈련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수면은 잘 잘수록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뇌가 휴식하고 뇌가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제일 좋은 게 수면이거든요. 한 3시간 정도를 깊게 자는 게 제일 좋다. 10시나 이때부터 해서 잠자리 들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새벽에는 좀 자주 깨도 상관이 없다. 수면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겠지만 뇌는 크게 상관이 없다. 어떤 소변의 이유든 어떤 환경의 이유든 내가 자꾸 1시간 간격으로 깬다. 이런 거는 이제 뇌는 휴식과 회복이 안 좋은 거죠. 좀 일찍 자는 게 첫 번째, 깊게 초반에 잘 자는 게 두 번째.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깊은 잠을 짧게라도 제대로 자는 것은 저는 신체적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 본인의 어떤 운동량, 활동량이 좀 적지 않은지 그거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